네,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한 206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제 이제 미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냈었고, 도이체방크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초반에는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외국인들이 힘을 좀 많이 썼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현물에서 힘을 좀 많이 쓰면서 대체적으로 연기금 주도하에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에 기관들이 조금 더 시장에 소홀했었고 어떻게 보면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기 급급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좀 올라갔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고 신고가를 좀 쓰는 모습들이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화학, 운송장비, 서비스, 철강금속 업종 대부분이 다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대체로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었던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는 이런 한진해운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또 머스크사에서 또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피인수 소식의 또 급등의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요. 기사이기 때문에 또 다시 나중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러면 한진해운이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업종별로 그런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시장이 2050포인트 이상으로 2060포인트까지 빠르게 또 올려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앞으로는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연기금이 매수가 꾸준히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기금이 그럼 무엇을 살 거냐 이거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가운데 꾸준히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올 하반기 시장을 조금 더 자금 집행을 하고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런 자동차 업종들 낙폭과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낙폭과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오늘 이제 정치적인 테마주들이 또 급등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위로는 막혀 있고 700에 막혀 있고 최근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의 수급 여건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딱히 주도주는 없었지만 이런 또 정치 테마주들이 또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 그동안에 급등세를 나타냈었던 이런 파인 DNC 같은 경우에는 또 사촌지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이틀 급락을 나타냈던 모습이고 그다음 부산주공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던 모습입니다. 이밖에 뭐 고려포리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급락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기문 관련주 가운데 좀 흐름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YB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반기문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테마주들도 기존에 잘 갔던 종목이 또 잘 가고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도 나오고 또 쉬어가는 가운데 이런 그 기사 또 뭐 친분 관계가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기문 테마주들이 다 시세를 내고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악재는 고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악재에 대한 대비, 어떤 또 안 좋은 악재가 나와서 주가를 급락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파인 DNC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지만은 파인 테크닉스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와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참 이 반기문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는 급등도 나오고 탄력도 잘 나오다가 무너질 때는 뭐 한순간에 그냥 쏙 쏟아져서 내려앉아 버리니까는요. 조금 더 이런 종목들 급등했을 때 너무 추격 매매 하기보다는 항상 좀 쉬어가고 있을 때 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쪽 좋은 게 많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관련주고, 코디에스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 반드시 한번 다시 가져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LED 관련주 테라세미콘이라든지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대체적으로 참 시장이 최근에 올라오고 들어주고 있고 한데요. 반기문 테마주들 가운데서는 급등락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이 올라간 건 좀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실적이 좋은데 떨어졌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업황이 좋은데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다시 만회를 해주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타날 수는 있을 텐데요. 너무 테마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우량주들 또는 실적이 좋은데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황방송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